제가 조용히 사위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오늘 한번 줄까? 아주 맛있는 사탕. 근데 오늘밖에는 못 줘. 다시는 줄 수 없어. 번쩍하고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먹고 싶어요. 그 사탕 지금 당장 주세요. 터질 것만 같아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60이 다 돼가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직업이 그 당시로선 좀 드문 방송댄서였습니다. 30 초반에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결혼은 1년 만에 파국이 나고 그 인간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린 딸을 떠안고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직업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댄스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린 딸은 늙은 엄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나도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댄스 교실을 열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댄스 교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녀 생활이 됐습니다. 남자한테 질려서 그런지 재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친구 사귀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50 넘어서는 주로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딸하고 3대 모녀가 신도시에서 쾌적하게 살았습니다. 직업이 방송댄서라서 몸매와 피부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돈 들이고 시간 들인 효과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50대 후반 이 나이에도 4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20대 후반인 딸하고 자매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딸은 내 핏줄을 안 받고 그 미운 전 남편의 유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범한 몸매에 평범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냥 적당하게 해서 간호대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간호사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같은 직업의 남자 간호사와 결혼을 해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자를 택해서 조용하게 사는 딸의 삶을 지지합니다. 저같이 애인 바꿔가며 엔조이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제 딸은 저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철들 무렵부터 화려한 엄마보다 수수한 할머니가 좋다고 하네요. 저는 올해 80대 후반인 엄마와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딸네 부부는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와는 달리 그쪽 방면으로 생활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둘의 부부관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딸도 사위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서로 야근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엇갈림이 많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사이가 냉랭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간의 미묘한 거리감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애정이 꽉 찬 부부라기보다 서로의 취미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이라고 할까. 이 거리감이 그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을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사위 눈에는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좀 더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담백한 성격이라 사위의 바램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내가 언제나 같이 딸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야근이라 사위가 혼자 있어서 밑반찬 주려고 들렀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퇴근하던 사위가 차를 세우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하고 묻는 사위 얼굴에 반가움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밑반찬 가지고 왔어 하니 사위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흘렀다. 정말 고마워요, 최고예요. 근데 장모님 이 거리를 걸어 오셨어요? 요새 운동 부족이라 왕복 3km 정도라 딱 맞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좀 힘드네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달라고 응석을 부려 저녁 준비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전부터 느꼈는데 사위는 딸이 만든 요리보다 내 요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평생 캐리어 우면으로 살아서 요리 실력이 없는데도 맛있어 했습니다. 연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니 만드는 나도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왠지 다른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보는 사위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슬쩍 보니 시선이 내 가슴 쪽으로 유난히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 안 먹고 어디를 자꾸 보고 있는 거야? 하고 톡 쏘았더니 갑자기 당황해서 머뭇거리면서 죄송해요를 남발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속으로 킬킬거렸습니다. 빨리 손주 만들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약간 톤을 높였습니다. 그게 저도 정말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도 잘 되지 않네요. 사위는 불안감과 초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잘 되지 않는데 하면서 제가 약간 다그쳤습니다. 저도 노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모님 저 사실 힘들어요. 사위가 밥 먹을 생각도 않고 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라는 사위의 말에 뭔가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이상 다그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네. 어서 밥 먹게 시장할 텐데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민경이한테 조용히 이야기해보겠네. 하고 그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반찬을 가지러 딸이 들렀습니다. 제가 차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경아, 이제 애를 좀 가져라. 박서방도 그걸 이야기하더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언제 박서방하고 이야기했어? 응 저번에 너 야근할 때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손주 안 만들어준다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는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시큰둥하다고 하더라. 아니 엄마가 왜 사위하고 단둘이서 그런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딸이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간의 이야기야. 엄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좀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이게 문제야. 왜 이리 나대는데? 더 바쁜 할머니도 저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는데 하면서 딸이 흥분을 해서 나에게 퍼부었다.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간다면서 횡하게 가버렸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단단히 삐졌는지 지 할머니하고는 연락해도 나한테는 안 했습니다. 둘이 어째 지내는가 궁금했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전부터 댄스를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학원에 한번 오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상담을 해봤더니 그전부터 아이돌 댄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 좀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성인 방송 댄스 초보반에 한 달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둘이 저녁을 하자고 했더니 그냥 맥주 한잔 하자네요. 둘이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 안 하더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좀 싸웠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조용한 생활이 좋다고 애 생기면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벌써 무섭다고 한 1년만 아기를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취미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갑자기 오늘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몸치이지만 원래 저 아이돌 좋아했어요. 댄스 챌린지를 잘 추고 싶었어요. 장모님께 와서 방송 댄스를 배워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딴 데는 돌릴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내 눈앞에 있으니까 훨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밤에 왔습니다. 딸한테도 잘 이야기를 했는지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미안해. 박서방 신이 나서 그러니 잘 좀 가르쳐줘. 내가 특별히 신경 쓸 테니까 마음 푹 놓아.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사위는 별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딸이 야근이라고 레슨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재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특별히 제가 개인 레슨을 했습니다. 개인 레슨을 하는데 자꾸 내 몸만 쳐다보고 레슨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학원에서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끝냈습니다. 그리고 맥주집에 가서 혼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레슨하러 왔어? 내 몸 보러 왔어?
그럴 거면 이제부터 나오지 마. 말없이 사위는 술만 마셨습니다. 안달이 난 제가 더욱 다그쳤습니다. 박서방 자네 이럴 거야? 왜 그러는데? 이윽고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냥 장모님이 좋아요. 왜 이렇게 장모님한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죽겠어요. 사실 댄스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헉,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위험신호다. 이 친구 지금 와이프한테 풀 길이 없어서 완전 쌓였는데 외부에서 풀려고 했는데 마침 내한테 필이 꼽혀서 저렇게 징징대는구나.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겠네 우리 박서방. 한 잔 쭉 마시고 기분 풀어. 사위가 장모 보러 오겠다는데 장모가 말릴 수 없지. 그래도 장모를 여자로 봐서는 절대 안 되네. 하고 일단 딱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금방 수그러들기에 그날은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생떼를 쓰고 달려들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날도 딸이 야근한다고 댄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전히 하는 꼬리 댄스는 관심이 없고 제 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딴 데 눈 돌리지 않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꼴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소주집에 가서 한잔 했습니다. 말없이 둘이서 두 병을 비우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아직 마음 정리 안 했나? 자네 왜 이러나 저번에 마음 정리한다 했잖아. 내가 좀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장모님 그게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려니까 이제 꿈에도 나타나요. 막 몽정을 해요.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와이프는 1년 뒤에 애기 갖자고 저러고 있고 저 정말 힘들어요. 왜 이 집에 장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레드신호가 번쩍번쩍 그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위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오늘 한번 줄까? 아주 맛있는 사탕. 근데 오늘밖에는 못 줘. 다시는 줄 수 없어. 번쩍하고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먹고 싶어요. 그 사탕 지금 당장 주세요. 터질 것만 같아요. 우리는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오랜 연륜이 가지는 성숙함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박서방에게 몇 번이나 해븐을 구경시켰습니다. 물론 나도 덩달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나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때문에 평생에 맛보기 힘든 신세계를 맛보았대요. 평생 가도 경험해보지 못할 각종 스타일로 센스를 경험했대요. 장모님 저는 절대 바라만 피워요. 그 사람만 사랑하며 열심히 살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딱 1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1년 뒤에는 나 꼭 손주 보게 해야 돼. 냅하고 기운차게 사위가 답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딸 부부는 1년 뒤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꿈에 그리던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자를 보니 살아온 세월이 보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엄마는 89세를 일기로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되어 엄마가 했던 역할을 손자에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손자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위에게 마음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위는 내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들으니 다행입니다. 지금은 부부간의 성격이 잘 맞아서 알콩달콩 잘 삽니다. 후년에는 내게 손녀를 안겨줄 계획이랍니다. 이제 박서방은 파트너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본능으로 인해 생기는 그 위험한 순간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방식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